안녕하세요. 마이닝 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생소한 용어인 NFT, 디파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란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 자산 등의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토큰을 꼬리표로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파일들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단 복제가 가능했으며 DRM을 통해 복제 방지 기술 또한 결국 이를 유통하는 중앙화된 관리 서버가 존재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완전히 독립된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합니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값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각종 예술품들을 대표로 삼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NFT로 생산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는 일반적으로 NFT 플랫폼에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이용한 경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NFT로 꼬리표가 붙은 디지털 자산들은 작품의 소유자와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되며 기술의 특성상 누군가가 이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디지털 파일을 NFT로 중복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NFT와는 다른 NFT를 꼬리표로 붙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먼저 NFT로 생성된 진품과 구별됩니다. 만약 NFT가 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미래가 온다면 당연히 생성된 지 오래된 NFT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021년 현재에는 다소 투기에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 데퍼랩스가 개발한 크립토키티가 꼽히는데 이는 유저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데퍼랩스는 2020년부터 미국 프로농구 NBA와 손잡고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톱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저들이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데퍼랩스는 NB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로 NFT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NFT는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유의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2011년 2월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 74억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20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원인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붙였는데 20분 만에 580만 달러, 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NFT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예술작품이 진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고 이후에도 진품 논란이 생기는 등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였으나 NFT는 매우 간단하게 약간의 컴퓨터 작업만으로도 확실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품 증명 토큰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존하는 예술작품을 NFT로 만들고 싶다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던지 3D 스캔을 하던지 해서 디지털 파일을 생성한 후 NFT로 만들면 됩니다. 실존하는 예술작품들을 보관하려면 온도, 습도, 최강량의 주기적인 관리까지 그 비용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NFT는 결국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가정집의 저장 장치에 보관해도 전혀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디지털 파일로만 구성되는 작품이라면 무단 복제나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NFT는 이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고가의 예술작품을 거래하려면 기존의 예술품 거래 전문 기업이나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로 인한 수수료도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었지만 NFT는 진품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하여 식별하기 쉽고 보관이나 이동, 전시 등의 과정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개인 간에도 인터넷 전송을 통해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거래하기가 쉽습니다. 디지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희소성이 생긴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사진의 경우 인터넷에 한 번이라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 물질적이지 않기에 현실에서 그린 작품에 비해 디지털 파일은 그냥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희소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특정 매체가 아니면 인쇄해서 작품으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NFT는 디지털 파일조차 희소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서 이젠 단순히 디지털이라서 더 이상 희소성 문제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디지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희소성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내장되기 때문입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가치 논란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꼬리표만 붙인 디지털 파일일 뿐인데 꼬리표만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거기다 실제로는 디지털 예술 작품이 아니라 단순 꼬리표인 암호화폐 하나에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NFT의 가치가 미래에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도 비슷한 불안 요소가 있으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NFT를 통한 진품의 인증이 무력화된다면 기존의 NFT는 가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대 기준으로는 아직 먼 미래이고 그런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겨우 NFT를 해킹해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수준으로만 여겨집니다.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들은 더 유명해진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입문 난이도가 높습니다. NFT는 결국 유명한 사람들이 올리는 작품들을 큰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거지 일반인이나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이 올렸다간 오히려 수익은커녕 빠져나가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NFT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 싶으면 어마어마한 수의 NFT가 쏟아져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NFT의 희소성이 옅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국 누군가가 사줘야 할 가치가 있는 NFT의 특성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NFT만 최종적으로 고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NFT를 예술계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NFT가 디지털 자산의 원본 증명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FT로 생성된 원본 증명서는 말 그대로 원본 증명일 뿐이지 법적인 의미에서의 소유 증명이 아닙니다. 이 말은 NFT를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사용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현실에서 별도로 저작권 거래가 이뤄질 경우 NFT를 가지고 있음에도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권이 제약됩니다. 당장 양캔만 하더라도 NFT가 실제로 거래되었지만 독점적 사용권은 얻지 못하였고 이는 다시 말해 독점적 사용권은 현실에서 따로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PR 기타맨이 현실에서 B라는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합시다. 저작권을 구매한 B가 독점적 사용을 요구하며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다면 양캣 NFT 소유자는 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양캣을 보기 위해서는 B의 유튜브를 봐서 관람을 해야지만 합법적 사용이 됩니다. 자신의 하드에 있는 NFT 원본은 저작권법 위반이니까 말이죠. 이는 원본 증명과 소유권이 같이 넘어오는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이한 구조의 거래이며 이를 보완 및 수정하기 위해서는 NFT 거래 이후에는 저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뜻하는 디센트럴라이즈와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를 말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은 자산 이전과 교환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더 큰 금융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한편 디파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은 물론이고 결제, 보험,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나 암호화폐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 거래소 등이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 모델로 꼽힙니다. 디파이는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금융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개인을 제거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 상품 간의 상호작용으로 각종 금융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금융과 디파이를 비교해보면 디파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데이터는 수천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보관됩니다. 해당 거래 기록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 주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참여자는 언제든지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주체가 특정 거래 기록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누구나 오픈소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개발 및 전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빗썸, 바이낸스, 코빗 등은 모두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CeFi 금융 시스템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메일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계정을 인증하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방식의 거래소이죠. 그런데 최근 디파이 서비스의 출현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거래소 기능 이외에 은행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파이에 많은 자금과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 목적 소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수십에서 수백 %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이 디파이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이더리움을 예치해 대출받은 또 다른 가상자산을 통해 이더리움의 추가 매수까지 가능합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인 셈이죠. 또한 플랫폼 간의 금리 차를 활용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가치의 공유 원장을 유지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개발자는 블록체인에서 토큰이라고도 하는 디지털 자산의 생성,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파이는 탄력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스마트 계약에 액세스하고 상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디파이가 되는 조건은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분산 블록체인 상에서 구축할 것. 두 번째, 디파이는 금융산업일 것. 세 번째, 디파이를 구축하는 모든 소스는 오픈소스일 것. 네 번째, 디파이 프로젝트는 건설적인 개발 커뮤니티를 보유할 것.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파이코인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